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모의평가 봤죠? 모의고사 봤는데 5월 달 모의고사 어땠는지 총평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일단은 1등급 컷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웠나 봐. 그지? 막 70점 후반대니까 아이고 막 4점짜리 5개 틀려도 1등급이고 막 그랬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공통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어땠는지 쭉 볼 건데 자, 일단은 문제 기억나죠?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12번, 13번, 15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요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였던지 기억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A랑 B랑 이렇게 일직선 위에 로그하고 나왔던 거 있죠? 자, 걔네는 뭐였냐면 우리가 고1 때 여러 번 했었어. 고1 때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하면서 넓이를 등분했다. 넓이의 2등분이니까 중점이 된다를 연결하는 거였고 또 일직선 위에 있다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자, 13번도 보면은 얘네는 이제 적분을 이용하는 거였어. 그래서 2차 함수 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에서 뭐였던지 기억나? 2차 함수는 당연히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넓이가 같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2차 함수가 있어. 그림 기억나죠? 직선이 있어. 걔네가 그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에서?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접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또 넓이가 같은 거였죠. 자, 이제 15번 우리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건데 자, 얘네도 근데 얘들아 쌤이 보기에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무난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 즉 우리가 1차 y는 x랑 fx 4차 함수를 가지고 gx를 구성할 때 자,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결국 연속성은 전제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첨점 즉 y는 x랑 y는 fx 4차 함수하고 단일 교점에서 그렇지 미분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성은 누가 만들 수 있겠어? 그렇죠. 4차가 만드는 게 아니라 y는 x가 원점 대칭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구간에서 y는 x를 적당하게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야.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1번, 22번 가보자. 자, 21번 같은 경우는 연속성에 대한 거였는데 얘들아 어떤 함수가 불연속이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야. 더한 것들은 무조건 불연속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우리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 그쵸? 자, 그거를 연결해서 교점의 개수는 극값에서 바뀌는 건데 3차 함수 그냥 심플하잖아. 극대극소에서 교점의 개수 바뀌는 거니까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함수의 더한 함수 평행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더한 함수의 뭐를 가지고 그렇죠. 걔네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결했던 문제. 자, 22번은 항상 나오던 거야. 별다를 거 없었죠. 그냥 이제 또 귀납법 우리 점화식 나왔는데 뭐 하는 문제였어? 쌤이 항상 정추론, 역추론 설명을 했죠. 근데 역추론이 조금 많이 어려울 건데 그 정추론보다는 어렵죠. 이번에는 그냥 정추론이었지. 그냥 쭉 규칙에 따라서 맞게 나열만 하면 됐던 문제, 그치? 그래서 꼼꼼히 차분히 풀기만 하면 나열만 하면 케이스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되는 문제여서 22번 치고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앞에부터 막 풀면서 22번까지 도착해서 22번을 또 시간 내에 풀기는 어려웠을 거야. 근데 시험 끝났잖아. 차분히 그냥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22번은 시험장 안에서 풀기는 좀 빡빡하고 힘들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22번급 치고는 조금은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택 미적분 한번 가볼게. 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 세 가지 문제만 볼 건데 28번, 29번, 30번이고요. 일단은 앞번호 27번이나 이 정도급은 아주 준수하게 그냥 무난한 문제들이 나왔어. 자, 28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7번을 간 다음에 28번을 탁 갔는데 이미 식에서 막 합성함수가 보이니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또한 문제를 풀면서 케이스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시험장 안에서 케이스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케이스 구분을 해야 되니까 4점짜리 딱 이제 나오면서 헉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냥 차분히 뭐만 하면 돼? 그치, 걔네도 케이스 구분해서 이럴 때 저럴 때 어떻게 될까만 체크하면서 우리가 계산했으면 되는 이제 삼각함수 문제고 적절하게 이제 근사를 활용해 볼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심플하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9번은 우리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음함수의 미분이나
그치? 매개변수 미분이나 많이 풀어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랬으면 변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y는 t제곱 더하기 2t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y는 2에 t 빼기 1 더하기 lnt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로 하나의 변수로 나온 식들을 많이 풀죠. 자, 근데 이제 이중변수라고 표현을 할게. 자, 이중변수였기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다. 자, 30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급수가 조금 30번급에 나왔는데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제 또 뭐 해야 돼? 케이스 구분을 해야 돼. 28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케이스 구분이 들어가서 좀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제잖아. 얘들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쌤이 여기다가 이제 무난한 과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썼거든. 자,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문제 자체가 시험장에서 과하지 않게 딱딱딱 풀렸을 것이다가 아니라 30번 치고는, 우리가 30번에 배치하는 문제 치고는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수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30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는 무난하지 않았나. 무조건 쉽다의 표현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30번 치고는 쉽다. 29번이나 그쪽에 배치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 우리 미적분 받고 확통도 끝까지 한번 봐보자. 자, 확통은 애들아 너무 무난했어. 28, 29, 30번. 즉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친구들 내신했죠. 그치? 내신했을 때 막 기출문제들을 풀어봤을 거야. 그 정도만 했으면 그 안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 다 풀어봤던 패턴들이어서 너무 색다르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자, 일단은 28번은 기본적으로 함수 문제죠. 그치, 뭐 F6 빼기 F3 가지고 우리 케이스 구분해서 계속 케이스 구분이 많지? 케이스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여서 28번 같이 함수 결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이거는 수능까지 안 와도 내신 기출문제에서도 충분히 많았던 문제여서 우리 내신에서 잘 달렸던 친구들은 28번 정도는 무난하게 케이스 구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29번은 원순열인데 원순열 29번 치고 상당히 조금 쉬웠던 것 같아. 자, 원순열에서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상황만 이해하면, 그치, 뭐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다른 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자, 걔네들만 이해했으면은 됐던 문제고요. 자, 30번은 또 쌤이 지금 표현은 해놨죠. 자, 이제 전구 기억나? 1, 2, 3, 4, 5, 6 이제 주사위 던져서 상황을 두 개를 주긴 했어.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눈이 뭐 6이 나왔어. 그럼 6 이하의 숫자들 1, 2, 3, 4, 5, 6이잖아. 전구를 켜고 끈다.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전구를 켜고 꼈을 때 우리가 전구가 다 켜지는 상황을 요구했잖아. 자, 얘네들도 뭐야? 기출문제에서도 전구 켜고 끼는 거, 껐다 켰다 하는 거. 내신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상황을 만약에 접해보지 않았어. 시험장에서 그런 상황을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돼. 확률은 그게 문제죠. 그러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28, 29, 30번은 기본적으로 내신이나 수능 기출이나 풀어봤을 때 우리가 다 접해봤던 익숙한 상황의 패턴들이어서 상황 자체가 이거 언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자체가 무조건 쉽다라기보다는 문제의 순서의 배치상 30번 치고는 쉽지 않았나 싶었던 거고, 28, 29, 30 4점짜리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없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쌤이 이제 선택 교과 랑 이제 공통 가지고 총평을 조금 해봤는데, 문제를 쭉 풀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물론 잘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시험은 그냥 얘들아 시험이야. 5월 초잖아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열심히 공부하고 3월, 4월 소위 말해서 내신하느라 너무 바쁘지 않았어? 내신할 때 또 공통교과는 잠깐 멈추면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그지 한 3, 4주를 미적분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수원수투에 대한 감이죠. 왜? 본방 전에 내신 끝났잖아. 그치? 수원수투를 잠깐 놓으면은 애들아 이게 공부의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쌤이 그때 앞에 TCC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자, 4월 들어가서도 첫째 주차
1.5주차 정도까지는 공통을 좀 하자. 그치? 왜냐면 시험을 못 보면 마음이 편치는 않단 말이야. 감이 떨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시험 이제 5월달 봤잖아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잘 봐도 잊어버리고 못 봐도 잊어버려. 어차피 우리는 6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아있잖아. 그때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지만 잡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하지 마. 내가 시험을 봤어. 근데 이번이 내가 수원을 조금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수원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반대로 수투가 좀 힘들었어. 그래서 수투만 냅다 공부하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정한 계획 있죠? 계획에 따라서 쭉 그냥 끌고 가서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지 시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이거 못 봤으니까 이거 왕창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점수나 표점 좀 보니까 국어가 예전보다 조금 쉽게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들아, 물론 쌤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국어가 조금 쉬웠고 수학이 어려웠으니까 국어 조금 소홀히 하고 수학 왕창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지? 공부의 패턴, 공부의 밸런스는 유지하고 계획은 유지한 채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 5월은 그냥 확인 정도다. 아,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여기 아직 조금 취약하구나.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쌤이 준비한 거 TCC랜다 얘들아.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우리 해설 강의 보면서 얘들아, 쌤이 손해설 올릴 거거든? 손해설 잘 보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우리 해설 강의 보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공부하고 그대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얼른 잊어버리고 그냥 6월 모의평가에 집중해서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